뒷부분에는 대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에는 어떻게 대출 전략을 짜야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검색창에 금융상품 한눈에 라는 사이트를 이제 검색을 하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알아봐야 할 것은 주택담보대출, 여러 가지 정보를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이 좀 작죠? 잠시만요. 이렇게. 자,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이제 금융상품 검색을 하면 되는데, 여기 금융권역에는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은행 따로, 저축은행 따로, 그리고 보험사 따로 이렇게 검색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한번 한꺼번에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자, 본 사이트에서는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잠시만요. 자,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 조건이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 상세 정보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융상품이 나오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렇게 키워보고요. 자, 한 몇 개월 동안 지금 한국시티은행에서 금리가 가장 저렴한 걸로 나오는데요. 한국시티은행 시티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원리금 분할 상환, 당월 최저금리는 1.7, 최고금리는 3.1, 그리고 전월, 그러니까 지금 9월 초니까요. 8월 달에 평균적으로 나갔던 대출금리가 2.09%라고 합니다. 지금 대출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보험사 중에서 삼성화재 보험사가 나오는데요. 아파트 변동금리, 원리금 분할 상환, 당월 최저금리, 그러니까 당월 최저금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2.12, 그리고 최고는 4.21인데 이렇게 이제 저번 달에 평균적으로 나갔던 대출금리가 2.66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경남은행, SC제일은행, KB손해보험 이렇게 있고요. 물론 최저금리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실 거는 이제 여기에 전월 평균 금리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금리가 되는구나 해서 요거보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걸 유념을 하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세 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상세 보기를 누르게 되면 상품 최종 제공일은 8월 25일, 그러니까 저번 달 말에 이제 제공을 해서 8월 달에 평균적으로 나왔던 대출 금리와 그리고 9월 달에 시행이 되는 최저 금리와 최고 금리를 지금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상품 문의는 시티은행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이제 문의를 하라고 나와 있고요. 대출 부대 비용은 인치세 50%, 해당 세액의 50%는 이제 고객과 금융기관이 50%씩 부담을 하는 거죠. 인치세는 제가 옆에다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용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 대출 금액 1억당 한 5만원 정도 나온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화재보험료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체이자율 이렇게 이제 산정이 되고요. 가입 방법은 이제 영업점, 그러니까 지점에 이제 방문을 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3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율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했을 때 1.3%, 그리고 고정금리로 대출을 했을 때는 1.5%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3년까지 있는데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서 최초 대출 시에는 1.3%나 1.5%가 적용이 돼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쭉 내려가는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3년이 지나면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제 면제되는 방식이죠. 0%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출 한도는 담보인정 비율 LTV 최대 70%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그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이제 기타 일반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역은 LTV가 40%죠. 40. 그리고 조정 지역은 50%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비규제 지역은 70%죠. 비규제 지역 최대 70%까지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삼성화재
있고 뭐 경남은행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나 또는 이제 마음에 드는 금융사에 문의를 해서 대출 상품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은행과 보험사 대출 금리를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저축은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축은행 금리도 잠깐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SBI 저축은행, 한국투자, 페퍼, JT, OSB 이렇게 이제 여러 저축은행이 있는데 지금 당월 최저금리는 3.49, 최고는 9.69. 그래서 8월 달에 평균적으로 나갔던 대출금리가 6.67%, 5.75, 5.76, 5.30, 4.95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당월 최저금리 3.49, 뭐 3.66 요거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까지는 은행과 이제 똑같은 LTV로 나가는 대출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을 뭐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면 저축은행에서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해서 40%, 50%를 초과하는 대출이 이쪽에서 이제 보통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축은행 금리는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면서 이번 달에 대출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대출 대응 전략을 제가 한번 짜봤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먼저 주택을 구입 예정이라면 은행 대출 한도가 이제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그 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더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MI 대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MI 대출은 서울보증보험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대출 한도를 조금 더 해드리는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안 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이 MI 상품은 안 되고요.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 MI 대출의 DTI는 45% 이내 들어와야 됩니다. 45% 이내. 그리고 증빙소득, 그러니까 이제 원천징수용 수중이나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이제 소득 증명을 해줘야 이 대출이 나가는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나 또는 건강보험료 이제 납부 내역서로 이 대출을 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MI 대출은 DTI를 맞출 때 증빙소득으로만 소득을 맞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이 MI 대출은 빌라나 오피스텔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이 안 되시고요. 아파트만 된다라는 점 유념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전용이 12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됩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처분 조건이어야 되겠죠.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죄송합니다. 제가 마우스로 글씨 쓰는 거라서 글씨가 엉망인데, 오늘따라 더 잘 안 써지네요. 네, 이렇고요. 다음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제 자기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대출을 예전에 이제 받은 대출이 지금 현재는 금리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 대출을 갈아타고 싶다라고 한다면 갈아타기 하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좀 전에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금융상품 한눈에서 이제 대출을 비교한 후에 자기가 주로 이제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은행이나 또는 마음에 드는 금융사로 이제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그 금리 비교해주는 사이트들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너무 우후죽순 많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어떤 데는 이제 그 비전문가들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초보 그 금리 비교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런데 금리 비교 사이트 그 수많은 금리 비교 사이트들 중에서 어떤 데가 좋나 또 어떤 데서 상담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금융상품 한눈에서 금리 정보는 체크할 수가 있으니까 먼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사에 직접 문의를 해서 대출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2주택자 그 이상부터는 LTV가 차감이 됩니다. LTV가 기존의 LTV보다 10%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원들의 이제 주택 보유수를 확인을 합니다. 세대원의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지 또는 다른 세대원들이 주택이 있는지 다 체크를 해서 2주택 이상인지 아니면 1주택인지 LTV를 이제 차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조사를 하고요. 세대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나 세대원이 직접 은행에 방문을 해서 그 주택 보유 확인서에 이제 사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원 동의 절차를 이제 핸드폰 인증번호 같은 걸 보내서 거기에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은행은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방문을 해서 사인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갈아타기 대출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필요할 때,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상품 한눈에 비교를 하시고요. 자기가 주거래 은행이나 또는 마음에 드는 금융사로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글씨가 잘못됐네요. 지금 그 주택담보대출, 그 생활안정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1주택당 1억이죠. 1주택당 연간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1억입니다. 1억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대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대원의 그 주택 보유수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세대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 대출도 마찬가지로 2주택자 이상은 LTV가 10%가 차감이 됩니다. LTV 10% 차감 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사업자금 대출이나 기타 추가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부업 대출이 뒤에 후순위로 있는데 이런 대출을 갈아타게 해야 된다거나 또는 고금리 신용 대출을 많이 쓰고 계셔서 이 대출을 담보 대출로 좀 갈아타기를 해서 월 지출 비용을 좀 낮추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분들 사업 운영자금, 확장자금, 기타 뭐 인건비 같은 것들로 해서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사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금융권부터 물론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기가 주거래하고 있는 은행이나 알아보셔서 대출 한도를 알아보시고, 만약에 대출이 어렵다라고 하면 2금융권의 대출 상품이 여러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로 해서 대안을 삼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 대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전략을 짜셔갖고 금융권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대출이 필요한데 다른 방향으로 가서 대출을 잘못 알아보게 되면 대출 자체가 꼬여버리기 때문에 대출을 잘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대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출 준비 잘 하셔서 좋은 대출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